네, 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국어 문화 파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화 파트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뭉쳐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 유형은 사실 고정되어 있고요. 각각의 유형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얼만큼 공부할 것인지를 좀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91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학 작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권호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작품이고요.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입니다. 벼슬길과 은거 생활의 갈등에서부터 속세의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현실 세계를 초월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설명만으로 정답 5번인 거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작가와 주요 작품, 그리고 주요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차례 살펴보시면서 숙지해 주십사라고 반복 요청드리죠. 모든 문학 작품들을 전 시대에 걸쳐서 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요 작가와 주요 작품들 정도는 좀 알아두실 것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작품이 일단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다시 만날 리는 없을 텐데, 어부가 같은 경우는 이현보의 작품이고요. 장진주사는 정철의 작품이죠. 강호사시가는 맹사성의 작품이고, 도산십이곡은 이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 작가들과 대표작 정도는 좀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실 것. 뭐 이 전문을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요 9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되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보시면 역시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학 작품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 작품은 전상국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6.25 당시 한마을에서 일어난 살벌한 사륙의 소용돌이에서 야기된 개인의 원한과 죄의식, 특히 개인의 내면에 숨은 욕망이 역사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비극적인 모습을 일으키는 양상을 극적으로 압축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 전상국의 동행이죠. 일단 유예 같은 작품은 오상원의 작품인데요. 역시 6.25 당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전후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6.25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혼동을 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작가 자체가 다르니까요. 문제는 이 아베의 가족이나 우상의 눈물이나 우리들의 날개가 모두 다 전상국의 작품이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러하듯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그런 줄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들의 날개라든가 우상의 눈물 역시 다 이런 전후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동을 느끼셨을 수 있다. 그러나 우상의 눈물과 동행이 사실상 이 전상국의 거의 대표작으로 많이 거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두셨어야 된다. 고민을 하더라도 2번일까 4번일까 요걸 고민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번은 고전작품, 92번은 이렇게 현대작품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93번의 경우 작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2년 홍사용, 현진건, 이상화 등등과 함께 백조 동인으로 활동했고요. 이 20년대, 30년대 같은 경우는 동인지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상과 낭만을 주조로 했으나 점차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을 썼고,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대표작 보면서 정답을 고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나도향 작품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뭐 김성한의 바비도라든가 김소진의 쥐잡기라든가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라든가 유능길의 뭐 장마 같은 작품들이 이제 주요 작품인데요. 물레방아, 뭐 나도향 이거는 뭐 너무 이제 가장 1번 작품이어서 대표적으로 1번 작품이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서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가들도 뭐 이 문제에서는 오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 정도 작가들이 이제 거론될 만한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대표작 정도는 한 번씩 확인해 두실 것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넘어가 보죠. 일제강점기에 게재된 신문 기사이다. 항상 요렇게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국어를 읽을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구악 부흥의 이 장거 흥보전도 가극화했다라는 게 제목이고요. 조선성악연구회에서 가극 춘향전을 상연해서 만두의 인기를 끈 뒤로
구악 부흥의 새로운 광명을 발견하고 드디어 전래의 창극을 모조리 가극으로 고치기로 결심한 후 제2차로는 흥보전을 가극화해서 방금 전 회원 총동원 아래 맹렬한 연습을 계속해가는 터로 천번과 같이 본사 학예부의 후원을 받아서 오는 6일부터 닷새 동안 시내 동양극장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흥부전은 전번 가극 춘향전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각색과 배역을 좀 더 신중히 하고 좀 더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될 수 있는 데까지 소리를 많이 넣는 동시에 소리 없는 장면을 전혀 없애요. 가극의 기술로서도 적지 않은 향상을 보이고 있는 터라 근본 공연이 더욱더 일반의 대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흥부전을 공연함에 임하여도 동회에서는 본보 독자를 우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개상개하를 통하여 각 20전씩을 할인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대 국어는요, 여러분 낭독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런 문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라든가 또는 표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낭독을 한 두세 번만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기출문제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요런 내용이고 대체로 요런 표현들이 요런 뜻을 나타내는구나 정도를 정말 몇몇 개만 확인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모양새만 보고 많이들 도망가시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일치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는 조선일보 학예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쵸? 본사 학예부의 후원을 받아서 라고 했으니 그쵸? 실제로 본사가 어디예요? 조선일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택지 맞는 말 되겠고요. 조선성악연구회 새 창극은 6일부터 공연된다. 그쵸? 보시면 오는 6일부터 닷새 동안 공연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 전 회원이 공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맹렬한 연습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고요. 이번 공연은 소리 없는 장면을 늘려서 소리를 많이 넣는 동시에 소리 없는 장면을 전혀 없앴다라고 했으니까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4번으로 확장하겠습니다. 20전씩 할인한다. 20전씩 할인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정오답이 결정된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5번 보시면 보기에 기역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낱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견디겠습니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리사장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어찌 저각이리요 아니 저각이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적이 강한데 왜 그렇게 오케이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고 이건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백성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나쁜 짓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각이라는 표현이 이런 뜻인지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대체로 이 맥락적인 의미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 악한 짓이겠습니까? 맥락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하지 군대를 일으키지 마시옵소서. 천자가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일시의 합주하되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한담과 일기일시의 한꺼번에 아뢰기를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담과 함께 합주하되 말씀드리기를 아뢰기를 유심의 말을 들어보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관심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맥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하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유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다. 신등은 저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응이 된 듯하니 적과 통하는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벤 다음에 가달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등은 저하건대 짐작하건대 신등은 짐작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다를 못 치게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어하다 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꺼려하다 라는 뜻이고요. 저희 신하가 짐작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다를 못 치게 하니가 아니죠. 지금 짐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저하다라는 말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어색한 표현이 뭐야? 맥락적으로 어색한 게 뭐야? 를 따져보기만 해도 4번으로 정답을 고를 수는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특히 이제 고전 작품에서의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항상 이 자리에서 출제되곤 하는데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체로 다 모른다. 나도 모르고 경쟁자도 모른다. 그러니 나만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든 이제 버티고 버텨서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보죠. 훈민정음 서문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요거는 완벽히 아셔야 됩니다. 나란 말싸미 그쵸?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가 그대로가 아니고 매일 날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정답 4번. 요거는 지금 훈민정음 물어보는 문제에서 가장 난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날로 쓰는 것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는 거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요. 저희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반드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97번.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 일부이다. 남과 북 모두 올바른 게 뭐냐라는 건데요.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에 의하면 말줄기 모음이 요런 모음인 경우에는 아나 아스로, 요런 모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하인 경우에는 여와 여수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쪽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잡었다 아니죠. 잡았다죠. 잡았다 아니고요. 실제 아수로 적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아인 경우에는 아수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얇았다 아니고 얇았다 하니까요. 얇았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는 맞겠고. 시었다 같은 경우 시었다가 맞는데 여기는 지금 말줄기 모음이 이일 경우에는 여수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쥐었다가 맞고요. 쥐였다가 맞겠습니다. 위인 경우에는 여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점자 표기, 점자와 수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점자를 역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읽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 표기가 이렇고 이응이 첫소리 자리에 올 때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응이 첫소리 자리에 올 때 이런 표현인 거죠. 첫소리 자리, 이응이 첫소리 자리에 올 때는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글자들은 약자로 쓴다. 가는 기역에 아를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가는 그냥 요 모양 요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가 같은 경우 고 기역 표시에 오 표시에 가는 그냥 요대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응은 첫소리 자리에 올 때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오부터 적으면 되겠네요. 오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파는 이렇게 약자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도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도는 디귿 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파도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얘는 지금 그쵸? 파를 나눠서 적고 있죠. 그러면 파 다음에 아를 적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를 적을 필요가 없죠. 다음 글자들은 약자를 사용해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파도는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약자로 적어서 파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도, 디귿, 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얘는 약자 표기를 안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얘네들을 가지고 정오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